자, 지난 시간에 진입복귀에서 여기 법선하고 접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여기 보면 램프 높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램프 높이. 자, 여기다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70, 70 사각형을 그릴 텐데 그리기 사각형에서 센터를 기준으로 하겠다 체크하시고, 이제 기준점을 찍으라고 하는 이 커맨드 얘가 있을 때 이제 포인트를 찍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가 원점이다 했을 때 키보드 숫자 5가 아니라 A, B, C, D 5를 딱 누르면 원점이 찍힙니다. 이렇게. 그리고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70으로 입력을 하시고 엔터 Alt F1 누르면 얘가 센터로 오겠죠. 자동 배열. 자, 여기 77짜리 그렸어요. 그리고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하신 다음에 윤곽 가공 체크했어요. 체크하고 여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체인을. 여기를 선택한 것은 제가 시작 위치를 여기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구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삥 돌고 여기서 끝나겠다. 닫힌 형태를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초록 색깔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열린 형태라든지 또는 끝 지점이 이제 완벽하게 만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화살표가 초록색 화살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빨간색 화살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초록색하고 빨간색하고 두 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가 생겼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체인이 다 잡혔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잡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경로가 생성이 되죠. 경로가 여기 생성이 됐죠. 그래서 이 경로를 보시면은 공구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한 바퀴 돌고 여기서 끝나요. 근데 중간점에서 끝나네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진입복귀가 중간점 위치에 닫힌 윤곽의 중간점에서 시작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점에서 시작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요. 거기 진입복귀를 보겠습니다. 진입복귀에서 여기 닫힌 요소 중간점 위치 진입복귀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호 형태가 있고 직선 형태가 있는데, 자, 원호 형태를 일단 꺼보겠습니다. 0으로 놓고 여기 오른쪽으로 복사 체크를 해서 이게 0인 값이 복귀 때도, 진입할 때 0인 값이 복귀할 때도 0으로 하겠다. 자,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법선을 체크하겠습니다. 법선 형태로 들어가겠다. 법선 형태, 그 다음에 원호 형태는 0으로 하고 확인하시고 재생성을 해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공구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확장을 해서 보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들어갔다가 법선 형태 들어가는 거죠. 올라가서 경로가 쭉 돌고 시작 위치로 온 다음에 다시 법선으로 빠지는 거죠. 법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이제 가공 깊이를 제가 안 넣기 때문에 그냥 진입복귀가 법선 형태로만, 직선 형태, 법선이라고 하는 것은 직각으로 들어가는 거죠. 직각. F9를 넣어서 숫자 표시를 안 보이게 하고, 자, 공구가 여기 시작해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직각으로 만난다. 이 직선이라고 하는 이 진입복귀, 이 구간이, 직선이라고 하는 진입 구간이 다음의 경로가 이거죠. 다음의 경로에 직각으로 만난다. 즉, 법선이다. 법선 형태로 만난다라는 얘기죠. 법선 형태로 만난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접선 형태로 하면 얘가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접한 형태니까. 근데 기존에 있던 경로로는 얘가 생성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접선으로는 의미가 없고요. 법선 형태로 하셔야 됩니다. 한번 접선으로 바꿔볼까요? 어떻게 생성되는지. 자, 조건을 접선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접선을 바꾼 다음에 재생성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시작을 어디서 하는지 보죠. 즉 진입복귀가 없어져 버렸죠. 왜냐면은 간섭 체크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아까 법선으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접선이면은 여기서 시작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한 번 지나갔던 경로를 또다시 지나갈 수는 없어요. 기본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접선으로 하면 간섭 체크라는 그 기능 때문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됐고, 그러면 이제 법선으로 다시 바꿀게요. 법선으로 바꿔서 재생성을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깊이값을 넣어볼게요. 조건에서, 연결 조건에서 재료 상단은 0인데 가공 깊이를 마이너스 5로 하겠다 체크하겠습니다. 재료 상단은 0인데 가공 깊이는 5다. 즉 0에서부터 마이너스 5까지 작업을 들어간다는 얘기죠. 소재의 높이라는 얘기죠. 절삭해야 될 범위. 확인 눌러서 재생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정면 보기를 하면 깊이 가공이 들어가 있구나. 지금 깊이 가공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얘가 한 번 제거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제거를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5까지 제거한 걸 볼 수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아까 램프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깊이 가공 꺼볼게요. 깊이 가공 끄고 재생성하게 되면 마이너스 5까지 내려온 다음에 얘가 지금 마이너스 5거든요. Z값이 마이너스 5까지 내려온 다음에 삥 돌고 다시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와서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수직으로. 기본적으로는 다 경로 자체가 수직으로 내려와서 옆으로 가서 제거하고 다시 수직으로 복귀하는 게 일반 기본 형태예요. 그런데 이 진입복귀 구간이 직선 구간이잖아요. 여기 직선 구간. 그 직선 구간에서는 그 램프 형태로 가겠다. 지금 이게 이제 직선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이 직선 구간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키보드 S를 눌러서 한 스텝씩 보고 있는 거고, 키보드 B를 눌러서 백 하는 거예요. 스텝 백. S 누르고 B 누르고 S 누르고 B 누르고. 키보드 S가 한 스텝씩 앞으로 가는 거고요. 키보드 B가 한 스텝씩 뒤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구간이 진입복귀 구간이에요. 직선 구간. 직선 구간인데 현재는 Z값이 일정하게 마이너스 5에서 그냥 가고 있잖아요. 근데 램프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면 얘가 이 Z값이 바뀌면서 들어가요. 바뀌면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는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게 하겠다는 얘기야. 경사지게.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얘가 같은 마이너스 5에서 옆으로 가잖아요. 그럼 바닥에 최종 면에서 이 그 드릴 진입할 엔드밀 들어갈 때 바닥에 흔적 같은 게 남을 수 있어요. 그런 흔적 같은 거는 남기지 않고 이 부분에서만 딱 터치해서 들어가게 하자 할 때 이거 쓰기도 하는데 뭐 거의 쓰지는 않지만 필요 이상으로 이제 자국 같은 게 남는 것을 이제 방지할 차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경사를 주기 위해서는 진입복귀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게 있어요. 램프라고 하는 게. 이 램프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도 있고. 자, 이 램프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면 옆에 이미지가 뭐가 떠요.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거 지금 없어지네 화면이.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이 경사지게 내려가는 거 있죠. 그 높이 값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난 램프를 2를 주겠다 하면 체크해 볼게요. 2. 그러면 이 최종 깊이에서 2mm 전에서부터 경사지게 최종 깊이까지 내려가겠다. 무엇이? 직선 구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2를 줬잖아요. 주고 재생성 해볼게요. 어떻게 바뀐지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정면 Alt 2 정면 보기 해볼게요. 자, 얘는 지금 복귀할 때는 그냥 그 램프를 체크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똑바로 복귀하는 거고, 진입할 때는 공구가 내려와서 여기 높이가 지금 마이너스 5에서 2를 빼니까 3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3이고 여기 높이가 Z가 마이너스 5예요. 즉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5까지 2mm 구간을 램프 형태로 들어가겠다 이 말이에요. 네, 이런 게 진입복귀에 있다라고 알아두세요. 나중에 뭐 누군가 얘기하다가 나 그런 거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구간이 얘가 의미하는 게 그거다. 이것도 간혹 쓸 일도 있어요. 쓰다 보면 필요할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준 거죠. 이 램프. 헬릭스도 램프가 있어요. 헬릭스도.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터치해서 이제 내려갈 때 경사지게 내려가겠다. 부드럽게 경사지게. 수직으로 내려가서 팍 가는 게 아니라 경사지게 부드럽게 터치하면서 내려가겠다. 마지막에 정사 갈 때 바닥에 어떤 자국이라든지 남지 않게 하고자 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직선 구간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원호 구간을 보겠습니다. 원호. 지난 시간에 잠깐 한 것 같기도 한데 원호에 지금 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퍼센트가 있어요. 퍼센트가 있고 옆에 값을 넣는 데가 있고, 여기서 이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공구의 직경이 몇 프로냐 이거예요. 공구 직경이 기준입니다. 공구 직경이 지금 10이잖아요. 10의 몇 프로, 그게 이제 값이에요. 값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구의 어떤 퍼센트 값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 기본값은 100으로 돼 있었거든요. 100이다 라고 하면은 파이 공구 직경이 10이니까 10에 대해서 100%, 그러니까 10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150%로 하겠다라고 하면 공구 직경이 10이니까 10에 대해서 150%면 15가 되는 거죠. 이게는 지름에 대한 퍼센트 값이고 이건 바로 그 값을 넣은 거다. 둘 중에 아무거나 넣으면 같이 따라서 바뀌어요. 같이 따라 연동해서 바뀝니다. 그럼 여기다가 100% 주고 오른쪽 카피, 램프 구간은 끄겠습니다. 끄고 직선구 아예 꺼버릴까요? 끄려면은 이 값을 0을 넣으면 돼요. 0을 넣으면 꺼집니다. 이 직선 구간에다 값을 0을 넣으면 직선 구간을 안 쓰겠다는 얘기야. 원호 구간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원호 구간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확인하고 재생성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원호 형태만 생성이 되죠. 진입복귀가 이렇게 원호 형태만 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급속, 그 다음 여기는 프런지, Z축 이송이죠. 그 다음 여기는 진입 구간이고, 그 다음 한 바퀴 삥 돌고, 이건 진출, 나가는 구간이다. 이게 리드인, 리드아웃, 이렇게 되는 거죠. 원호 형태로 들어갔다가 원호 형태로 빠지는 거죠. 그때 빠질 때 이 원호의 R값이 반경이죠. 이 반경을 얼마로 할 거냐, 그거예요. 공구 지름에 몇 프로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반경 값으로 할 거냐,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에다 이제 여기 보면 헬릭스라고 하는 게 있죠. 각도가 있네, 각도. 이 각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는 원호 반경이잖아요. 이 각도는 이 진입복귀하는 원호의 호의 각도예요. 호의 각도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호각도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이게 센터잖아요. 원호의 센터라고 했을 때 이 원이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점이 여기죠. 공구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그 진입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 돌아가서 여기서 빠지는 거죠. 이 호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각도 값을 얘기하는 각도. 이 각도가 몇 도냐? 이게 지금 90도잖아요.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각도를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 각도가 90도 돼 있죠. 여기다 45도를 넣으면 진입할 때는 45도, 복귀할 때는 90도 그대로 놓을게요. 45도 놓고 한번 재생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돼서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시작하면 이게 90도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절만큼 45도만 이 호의 각도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여기서 많이 떨어뜨릴 필요 없이 그냥 45도 정도만 놔도 되겠다. 그런 뭐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이제 이 각도고요. 기본값으로는 90도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릭스 높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2를 넣어볼게요. 얘를 2를 넣고 얘는 0을 넣어볼게요. 두 개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면에서 봤을 땐 똑같은데요. 정면에서 봤을 때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진입할 때 그 헬리컬이에요. 헬리컬 나선이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헬리컬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나선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원호를 그리는데 Z값이 바뀌어요. 그 나선 형태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램프 형태로. 복귀할 때는 수평으로 그냥 빠지는 거죠. 이렇게. 자, 헬릭스 높이 해봤고요. 평상시에 그냥 0을 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0을 놓고 하시고, 자, 여기서 진입점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진입점을 사용하겠다, 여기 복귀점을 사용하겠다 체크를 해볼게요. 체크하시고 진입점 사용, 복귀점 사용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재생성 해보겠습니다. 재생성. 자, 평면 보기 해볼까요? 달라진 게 없네요. 그죠? 달라진 게 없어요. 내가 진입점 사용하겠다, 복귀점 사용하겠다 했는데 달라진 게 없어. 자, 내가 진입점이나 복귀점 하겠다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점을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이 체인에다가. 지금 체인에 얘 하나만 잡혀 있잖아요. 즉 체인이 하나에 하나. 이것만 체인으로 잡혀 있어. 이렇게.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이제 가공을 할 때 그 사전에 구멍이 뚫려 있다. 자, 이거를 안쪽에서 작업을 하게 수정을 해볼게요. 자, 수정을 하려면은 전체 다시 체인 걸어서 안쪽에서 하려면 이렇게 체인을 잡아볼까요? 그러면 체인 이렇게 잡으면 좌측 보정이니까 여기서 중간점에서 시작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빠지겠죠? 즉 가운데서 시작한다는 얘기야. 여기서 시작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확인하고 재생성 해볼게요. 재생성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됐는데 측면 여유를 제가 5를 줘볼까요? 가공 여유 5를 주고 다시 재생성 해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재료 설정을 해서 가공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재료 설정은 전체 영상 한 다음에 두께값 20. 확인하시고 모의 가공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자, 공구가 지금 진입을 했는데요. 진입하는 거 보면 여기에서 진입했다가 하고 돌고 이렇게 돌고 나서 다시 이렇게 빠지네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빠지는데 가령 이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였다. 이게 가운데에 원호 형태를 하나를 그려보면 여기에 이렇게 사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뭐 28짜리로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뚫려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는데 여기를 맨 땅에다가 그 헤딩을 하는 것보다, 즉 엔드밀이 여기서 바로 들어가면 바닥에 구멍이 안 뚫려 있는 상태에서는 민날이 먹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전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얘로 진입을 해서 공구가 진입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고 다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겠다. 즉 진입할 때 뭐 어떤 특정한 위치로 진입을 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점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상태에서 체인에서 이 빨간색 화살표를 위로 올려가지고 올린 상태에서 체인 추가를 누르고 점을 추가할 때는 여기 있는 점을 선택해 줘야 돼요. 체인이 아니라 점이다. 얘를 찍어주는 거지. 그리고 확인하시면 얘가 점이 선택이 안 되는구나. 체인 추가해서 점하고 이게 점이 선택돼야 되는데 원점은 잘 선택이 안 돼요. 이거 버그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점을 그려놔도 돼요. 그리기 해서 여기다 점을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체인에서 위로 올려서 체인 추가해서 점 해놓고 얘를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에 점이 선택이 됐죠. 점 선택한 다음에 체인 돌겠다는 얘기야. 체인은 이 체인이죠. 그리고 점은 진입점으로 쓸 거예요. 아까 조건에서 진입점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전에 체인에다가 이 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점, 여기에서 경로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구멍이 사전에 뚫려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이렇게 보시면 공구가 여기서 내려왔죠. 위에서부터 이 지점으로 내려온 거야. 내려온 다음에 옆으로 가서 돌고 이 지점으로 다시 빠져나오는 거죠. 복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진입점이라고 합니다. 복귀점, 진입점. 간혹 쓸 일이 좀 있어요. 특정한 위치에서 진입을 해야 될 경우에. 자, 그러면은 다수의 도형을 선택했을 때, 자, 다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거를 이동해서 다이나믹 선택을 해서 다중복사를 하겠다 체크한 다음에 얘를 체크하시고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고 여기다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한 3개를 만들어 볼게요. 3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체인을 추가할 때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체인이었죠. 그리고 다시 체인 추가해서 점, 그 다음에 체인, 그 다음 다시 점, 그 다음에 체인,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점을 선택할 때는 각각의 점을 다 찍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도 진입복귀 여기서 하고 얘도 진입복귀 여기서 하고 얘도 진입복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진입복귀에서 여기까지 됐고, 여기 보니까 진입점의 높이 값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부위가 있네요. 자,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진입점의 높이,
진입점의 높이가 우리는 지금 얘를 Z를 0으로 잡았거든요. Z를 0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 진입점의 높이가 여기인데 얘가 지금 Z0에 있거든요. 진입점의 Z값 높이에서부터 이렇게 경사지게 내려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입점의 높이값을 인식하겠다. 지금은 얘가 Z값은 무시해요. Z가 점이 여기 있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 있든. 얘는 무조건 이 높이값 Z가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5까지 그냥 다이렉트 들어가는 거야. 단지 XY 위치만 얘가 참고하는 거지 이 점의 Z값이 어디 있는 거는 참고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 지점까지 Z값 위치, 가공 깊이 위치까지 간 다음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아까 그 옆에 있는 걔를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그냥 경사지게 시작 위치 여기죠. 만나는 지점이 여기까지 다 쭉 경사지게 가버리겠다는 얘기. 거의 이렇게 쓸 일은 없지만 이것도 나중에 응용을 할 때 쓸 수도 있어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병행해서 쓸 수 있거든요. 현재 얘는 높이 적용이 아니라 램프 높이를 적용한 건데 여기다 만약에 제가 2를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진입점 높이값 적용하겠다 해놨으니까 그 점의 높이를 마이너스 4로 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돼요. 마이너스 4에서부터 거기 위치까지 경사지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진입점 높이값 적용을 체크해 볼게요. 근데 얘가 체크가 이 두 개가 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잘못하면 얘가 꺼져요. 그러면 이거 멀찌감치 떨어뜨려서 체크하면 돼요. 그러면 체크가 됩니다. 여기도 멀찌감치 진입점의 높이값 적용, 복귀점의 높이값 적용 체크한 다음에 확인하시고 재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로 잘 보세요. 이 직선 구간이 위에서부터 Z0에서부터 생겨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원래는 얘가 이렇게 Z-5까지 온 다음에 수평으로 갔었잖아요. 근데 이 진입점의 Z값이 0인데 0을 이제 인식하고 거기서부터 가겠다라고 하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처럼 여기서부터 가면 너무 경사가 각도가 심하니까 여기다가 뭐 1이다 1만큼만 이 램프 구간을 주고 싶다 그러면 응용해서 이 점의 위치를 마이너스 4로 바꿔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 경사 구간이 좀 부드럽게 들어가겠죠. 그런 응용이에요. 응용. 나중에 이제 그럴 일이 좀 있기는 해요. 간혹 가다가 제가 이 점을 선택하고 F4를 눌러서 마이너스 4로 바꿔볼게요. Z값의 위치를 마이너스 4로 바꿨어요. 바꾸면 마이너스 4로 왜 안 가? 내가 마이너스 4로 바꿨는데 F4 누른 다음에 마이너스 4 하고 엔터. 그쵸? 마이너스 4로 바뀌었죠, 이렇게? 마이너스 4로 바뀐 상태에서 재생성 해볼게요. 재생성. 자, 그러면 정면 보기를 했을 때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에서부터 경사지게 들어가잖아요. 얘는 Z0에서부터 들어가죠. 그 Z점의 위치가 얘는 Z0이고 얘는 마이너스 4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4에서부터 들어가고 하나는 0에서부터 들어간다. 알겠죠? 자, 진입점 사용, 복귀점 사용. 일단 체크 끄고요. 자, 그 다음에 처음 가공 깊이만 진입 적용하겠다 되어 있네요. 최종 깊이만. 자, 이거는 깊이 가공을 체크를 해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자, 깊이 가공을 체크를 하고 진입 복귀해서 체크 안 한 상태에서 확인하고 재생성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평면 보기 했을 때 이 진입 복귀라고 하는 것이 매 깊이마다 다 먹고 있죠. 다 먹고 있는데 진입점을 쓸까? 그러면 조건에서 여기서 진입점 사용하겠다 체크하겠습니다. 사용하고 이거는 체크 끄고요. 진입점하고 복귀점만 사용하겠다 체크한 상태에서 이 진입 복귀를 처음 깊이에서만 적용하겠다 체크하고 복귀할 때는 체크 안 하겠습니다. 처음 깊이에서만 적용하겠다 체크한 상태에서 확인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냐 한번 보세요. 이랬던 경로가 재생성하면 이렇게 돼요. 복귀할 때는 지금 적용을 계속 하고 있죠. 복귀할 때도 꺼야 되겠다. 최종 깊이에서만 적용하겠다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보시면은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만 여기에서 진입을 해서 돌아가서 작업을 다 하고 끝날 때만 여기서 복귀해서 하겠다.
자, 이거를 최종하고 그 마지막에만 하겠다, 진입할 때 하고 마지막에만 하겠다 체크하지 않으면 매번 여기가 계속 생기거든요. 이렇게 얘도 계속 매번 이게 생기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처음과 마지막에만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체크 끄고 진입 전 먼저 사용 후에 Z축 진입하겠다. 진입 먼저 사용 후에 Z 진입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얘를 일단은 진입점 사용, 복귀점 사용 뭐 일단은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Z축 급속 이송 후에 복귀 사용하겠다. 두 개를 체크를 하고 경로를 생성해 볼게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직선 구간에 해당이 되는 거. 직선 구간이랑 평면에서 봤을 때는 똑같아요. 지금 보면 직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직선 있고 원호 있고 다 끝나고 원호 있고 직선 이렇게 빠지잖아요. 같은데 지금 이 직선이라고 하는 구간이 안전한 위치에서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안전 위치에서. 그러니까 이 구간이 무슨 구간이냐면은 그 보정 코드가 출력되는 구간이에요. 보정 코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보정에서 컨트롤러나 중복 보정을 선택했을 때 G41, D01 이게 출력되는 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보정 코드가 나오는 구간에서 그 경로가 갑작스럽게 이 보정값만큼 위치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간섭을 받을 수가 있어요, 확률이. 그래서 이 구간을 밑에서 들어가서 복귀하게 하면 밑에서 간섭받을 확률이 있으니까 이걸 안전하게 위에서 띄어서 이 구간에서 경보정을 하고 들어가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컨트롤러를 사용을 할 때 간혹 이제 그 좁은 구간에서 밑에서 복귀하거나 들어갈 때 과저삭이 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위에서 이걸 하고 밑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쓰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색이 뭐냐면 이 직선 구간이 위에서 실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직선 구간이. 기본적으로는 이걸 체크 안 했을 때는 이 직선 구간이 밑에서 실행되잖아요. 밑에서 되는데 얘를 체크했을 때는 그 직선 구간이 위에서 된다. 왜냐면 이 직선 구간에서 보정 코드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를 보정을 하기 위해서 보정 코드가 나오게 중복 보정을 체크해 볼게요. 체크하고 재생산을 해 보겠습니다. 경로가 생성되고 얘를 G 코드를 출력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죠. 이 직선 구간에서 G41이라고 하는 이게 출력이 돼요. 백플러스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면 막힘에서 확인한 경로가 심코드에서 똑같이 확인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구간에서 들어갈 때 지금 복귀할 때고 들어갈 때가 이제 이 구간이 되겠죠. 여기가 공구가 어디 있어? 지금 이 경로가 맨 처음으로 가야 되겠구만. 맨 처음에 오면 지금 맨 처음이 이게 아닌가? 여기가 밑에 내려서 여기서 먼저 시작했나 보나? 일단은 여기 위치에서 보시면 내려가서 이 구간이죠. 이 직선 구간 여기서 시작했네. 안전 높이에서 시작했네. 여기서 일단은 위에서 시작을 해서 Z가 100에서 지금 내려왔는데 100인 위치에서 이게 경로에서 지금 100이라고 하는 값이 체크되어 있네요. 연결 조건에서 보면 이 안전 높이가 체크되어 있어서 그래. 이걸 우선 끄겠습니다. 25에서만 시행하게 한 다음에 보시면 여기 밑에서 이제 실행되는 거 볼 수 있죠. 얘를 G코드를 다시 출력해서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이 지점에서 여기죠. 이게 이제 직선 구간이거든요. 이 직선 구간에서 이분이 이제 직선으로 들어갈 때 이게 이제 진입 복귀 구간이거든요. 이 보정 코드는
직선 구간에서만 실행이 돼야 돼요. 원호 구간에서 이게 들어가면 알람 뜨거든요. 그래서 원호에서는 이 코드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이처럼 이 보정이 들어가는 그 위치를 안전하게 위에서 보정이 들어가게 한 다음에 Z축으로 내려가서 이제 밑에서는 실제 가공할 때는 보정이 이 살아있는 상태, 즉 경보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가공이 다 끝나면 위로 올라온 다음에 경보정을 취소하겠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밑에서 작업하다가 위로 올라와서 경보정을 취소를 하겠다. 경보정을 취소할 때 과저삭될 염려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수기로 아마 프로그램 짜본 사람들은 이 경보정이 은근히 까다롭다는 걸 알 거예요. 수기로 했을 때는. 이게 캠으로 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수기로 할 때는 이걸 잘못 짜면 이게 위치 이동이 지 마음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 자, 진입복귀에서 이 기능을 설명드렸고요. 이송속도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진입 구간에서의 이송속도를 기본 우리가 공구에서 주는 이 이송속도 있죠. 이 이송속도하고 다르게 주고자 할 때. 자, 이거는 이제 그 형상을 가공할 때 이송속도가 되겠고요. 이건 이제 Z축 이송속도가 되는데 나는 진입복귀 구간에서는 이송속도를 좀 다르게 주고 싶다. 자, 얘를 체크하시면 이송속도 적용이 기본값으로 나와 있는데 난 얘를 500으로 하겠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들어갈 때 이송을 500으로 주겠다. 복귀할 때는 체크 안 하면 복귀할 때는 기본 1000으로 하는 거고요. 이걸 체크하고 재생성을 한 다음에 얘를 G코드를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송 속도를 보시면은 얘가 500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즉 직선과 원호 구간에서의 이송 속도를 500으로 하겠다. 얘는 1000이었었잖아요. Z축으로 내려갈 때는 1000이에요. 그리고 형상을 타고 갈 때도 1000인데 진입 구간에서만 속도를 달려주겠다라는 거죠. 자, 진입복귀. 자, 위에 부분은 일단은 체크는 끄고요. 자, 여기서 이제 100%로 일단 줘 보겠습니다. 직선 구간하고 원호건 다 100% 주셨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법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네요. 법선. 자, 이건 이제 접선으로. 일반적으로는 접선 형태를 많이 쓰겠죠. 왜냐면 만날 때 부드럽게 만나는 게 좋죠. 그래서 접선 형태로 하고 재생성하면 이제 기본값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진입 구간, 직선, 원호,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을 해서 돌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닫힌 형태를 선택을 해서 처음과 시작이 이제 만나는 형태인데,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해서 부분 체인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잡을게요. 즉 시작은 여기고 지금 보시면 이게 초록 색깔 얘가 있죠. 그 다음에 빨간 색깔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시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끝 종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체를 그냥 얘를 가지고 그냥 선택하면 내가 한번 클릭하면 그 선택한 대상에 시작한 대상이 있으면 계속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전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얘를 선택합니다. 부분 체인을 선택하고 시작 부분하고 끝 부분을 찍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선택이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재생성을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진입을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빠져나온 거죠. 측면 여유를 5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측면 여유를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지죠. 자, 근데 이제 시작을 할 때 여기서 딱 시작을 하죠. 이 부분에서 시작하는데 난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 약간 한 1mm 정도 좀 확장을 해서 터치를 하고 싶다. 똑바로 가게 하고 싶다. 여기를 뭐 1mm 정도 여유를 주고 싶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는 확장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확장 축소는 내가 선택한 대상, 이게 선택한 대상 도형이잖아요. 선택한 대상 도형의 이 시작하는 지점을 늘리는 거, 또는 끝나는 부분을 늘리는 거, 그거를 시작 확장이라고 그래요. 진입복귀하고는 달라요. 원래는 대상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대상이. 근데 여기에 이 정도 한 1mm나 5mm 정도 특정한 길이만큼 나는 여기서 시작했으면 좋겠어. 얘를 연장하는 거예요, 개념이. 원래 있는 대상 도형을 연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장 축소는. 그래서 우리가 진입복귀 할 때 많이 썼는데, 여기 진입복귀에서 못따기 할 때 얘를 체크한 상태에서 확장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5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공구의 50%, 그러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확장을 하겠다, 공구 직경의 50%만큼 복사하면 복귀할 때도 똑같이 하겠다 확인하고 재생성을 하시면, 자 보시면은 시작하는 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5mm만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공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는 지점은 확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축소는 하면 여기서 시작하겠죠. 확장은 원래 있는 시작이 여기인데 이걸 늘리는 거예요. 늘리는 거고, 축소는 원래 여기서 시작하는데 그 대상을 축소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하는 거죠. 축소. 확장하고 축소하고의 차이점,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확장. 그 다음에 여기는 축소를 체크하면 축소. 여기도 축소를 체크하면 축소가 되는 거죠. 확장, 축소. 얼마만큼 확장, 축소할 거냐. 이렇게 해서 진입복귀 부분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 거르기라고 되어 있네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계산한 가공 경로들 중 일정 길이 이하 삭제 및 원호 형태 구간에 대하여 직선 이송 형태로 생성된 경로의 원호 이송 형태로의 변환 등 가공 경로를 최적화 형태로 다시 변경하는 기능으로, 거르기가 설정된 가공 경로는 가공 실행 시간 단축 및 절상면의 조도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게 거르기가 적용이 되나 모르겠네요. 한번 보죠. 지금 조건에서 거르기, 원호 거르기 공차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은 얘를 하려면 원호를 대상으로 해서 경로를 생성하면 얘는 원호로 출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원호가 아니라 타원을 그려볼게요. 대상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서 스플라인 타원을 체크하시고, 여기를 반경이니까 35에 얘는 20 정도 줘볼까요? 자, 이렇게 타원 한번 그려보세요. 타원 35에 20 타원 그리기 위해서 이 35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이에요. 이게 35라는 얘기거든요. X 방향의 값, 반경값. 그 다음 얘는 Y축 방향으로의 반경값이에요. 이게 35고 얘가 20이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타원을 그렸냐면, 이 타원을 가지고 스플라인 형태거든요. 얘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하면 얘는 기본적으로는 G01로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얘는 원이 아니거든요. 원이면은 R값을 일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R값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G01로 밖에는 출력을 못해요. 머신센터에서 일식할 수 있는 코드는 G01 아니면 G02, G03 밖에 없거든요. 절삭 이송은. 자, 그러다 보니까 얘를 체인으로 잡았을 때, 체인 잡아볼게요. 전체 다시 체인에서 체인을 얘로 잡았어요. 잡고 나서 재생성 해볼게요. 그 다음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된 거거든요. 자, 제가 이제 지금 확장을 해놔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일단은 진입복귀 끄겠습니다. 진입복귀는 끄고 재생성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진입복귀를 껐기 때문에 공구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을 해서 쭉 도는데 이 경로를
키보드 S 한 스텝씩 한번 눌러보시면 이게 한 번에 쭉 가지 않고 멈춰요. 딱딱딱딱딱 멈추죠. 이게 직선 형태로 출력이 돼서 그래요. 이게 무수히 많은 그 점들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얘를 그 점보기 얘를 체크하시고 끝점 표시라고 하는 부분 체크하시고 쭉 확대를 해보시면 여기 점들이 여러 개가 있죠. 이렇게 이게 점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점 데이터로. 원래는 이게 원호 형태잖아요. 부드러운 형태인데 실질적으로 얘를 가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이 꺾여서 나와요. 지금 확대를 한 모양을 잘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점이 있는데 이게 직선이거든요. 원래는 부드러운 형태로 가는 게 스플라인인데 얘가 직선 형태로 출력을 하다 보니까 실제 가공을 했을 때도 이게 직선 형태로 나와요. 부드러운 형태가 나오지 않고. 자, 그럴 때 이거를 원호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르기라고 하는 항목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요. 얘를 뒤로 복사를 해서 자, 거르기 항목을 한번 볼게요. 자, 전체 공차가 0.025라고 돼요. 100분의 2호로 되어 있거든요. 100분의 2호인데 거르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르기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100분의 2호라는 공차로 얘를 직선 형태로 바꾼 거예요. 스플라인을. 자, 우리가 스플라인을 직선 형태로 바꾸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기능이냐면 수정에서 보시면은 그 자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르기. 많은 요소로 자르기. 얘가 어떤 대상, 즉 스플라인이 됐든 직선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잘게 쪼개는 거거든요. 쪼개는데 어떻게 쪼갤래? 원호 형태로 쪼갤래? 직선 형태로 쪼갤래? 그 쪼개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얘를 이동해서 다이나믹으로 한번 이동을 시켜서 복사를 한 다음에 쪼개 볼게요. 이렇게 이제 복사를 했거든요. 복사한 상태에서 얘를 쪼개 보겠습니다. 수정해서 많은 요소로 자르기 엔터 쳐볼게요. 자, 얘는 5개라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지금 개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개수로 안 되고 나는 공차로 하겠다. 0.025. 그러면 0.025라는 공차, 아까 우리가 경로를 거르기 할 때 공차가 0.025였었잖아요. 0.25로 자르면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들로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데 잘라서 얘를 직선 형태로 출력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직선이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확대를 쭉 해보면 얘가 직선 형태로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직선이잖아요. 직선, 직선. 그러니까 원래는 부드러운 스플라인이었었는데 직선 형태로 출력한 거거든요. 이거 같은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경로는 이 부드러운 처리를 G코드로 출력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이제 키프를 클릭하면 원래 있던 스플라인과 이렇게 갭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 갭이 공차가 0.025 공차 범위라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이 0.025를 더 작게 주고 싶다. 0.001 100분의 0.001이면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 공차를 주고 싶다. 자, 그러면 이 사이를 그만큼 줄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잘게 더 쪼개는 거예요. 잘게 많이 쪼개면 이 간격 사이가 간격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잘게 쪼개면 G코드가 엄청 길어져요. 즉 경로와 경로 사이의 거리가 짧아진다는 얘기죠. 경로와 경로 사이, 즉 점 간 거리가 짧아지면 일반 머신 센터에서는 고속 기능이 없으면 소화를 못 시켜요. 가감속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이제 100분의 2호 정도의 공차를 이렇게 만든 건데, 이처럼 경로 자체도 생성을 할 때 이런 개념에서 생성이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공차를 적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얘를 직선 형태로 출력하니까 부드럽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현재 이거는 직선 형태로 출력한 거잖아요. 근데 얘를 원호 형태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이가 가까워져요. 자, 지금 보면 이건 직선 형태로 한 거잖아요. 제가 원호를 체크해 볼게요. 원호 형태로 출력하면은 달라붙어요. 같은 공차인데도
같은 공차인데도 원호 형태로 자르게 되면 이게 거의 일치하죠. 제가 휠을 지금 안 굴렸거든요. 아까와 똑같은 상태예요. 이건 직선 형태고 이건 원호 형태예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호 형태로 출력하면 부드럽게 원래 있던 형상에 거의 근접하게 출력이 되고 그 다음 부드럽게 출력할 수 있다. 면이 부드럽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자, 그래서 여기 경로에서도 뭐가 있냐면 거르기 항목에서 거르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체크해 보면 1대1 거르기가 있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1대1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대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르기 공차하고 가공 공차를 균등하게 분배하겠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공차가 지금 100분의 5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공차를 0.02로 100분의 2로 하겠습니다. 자, 100분의 2로 하니까 100분의 2로 하면 1대1이기 때문에 50% 50%예요. 즉 거르기 공차, 가공 공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로를 생성할 때의 공차가 가공 공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르기 공차는 얘가 시스템에서 계산해서 경로를 생성했는데 그거를 부드러운 형태로 출력을 하고자 할 때, 즉 원호 형태로 출력을 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공차예요. 그래서 공차가 100분의 1, 100분의 1 두 개를 더하니까 총 공차는 100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 총 공차가 원래 있던 대상 도형과 이 경로가 오차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100분의 2 정도의 오차, 공차 범위는 허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반반씩 나눠서 거르기 공차를 100분의 1, 그 다음에 가공 공차를 100분의 1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한방향 거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거르겠다는 얘기인데 됐고 여기 XY 평면에 원호를 생성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는 원호 형태를 우리가 출력을 하려고 하잖아요. 아까 보듯이 원호 형태로 출력하니까 거의 원래 있던 대상 도형에 근접하고 부드러운 형태로 출력이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원호 형태로 출력할 건데 원호라고 하는 것은 평면의 제약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을 그릴 때는 지공이 x 얼마, y 얼마, 그 다음에 r값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때 그 x나 y가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 자체가 평면을 의미하고 있어요. 직선은 평면을 내포하고 있지 않거든요. 직선은 두 점을 가지고 표현하기 때문에 평면 개념이 아닌데 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점이 있고 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원 하나로 그 자체만으로 평면을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XY 평면이냐 YZ 평면이냐 뭐 XZ 평면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XY 평면에서만 원호를 생성하겠다. 즉 ZX나 YZ 즉 우측면 좌측면에서 정면에서는 원호를 생성하지 않겠다. 그런 개념인데 2D에서는 기본이 XY 평면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값 이렇게 놔두고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럼 원호를 생성을 할 건데 그 원호를 아주 작은 원호를 생성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원호가 아주 작은 원호를 굳이 생성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너무 작으면 그만큼 R값도 작아지고 그 원호의 그 간격도 작아져요. 그래서 지금 0.2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기본값으로 0.2에서 뭐 숫자가 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최대 원호 반경이 지금 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R값이 만 이상은 안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평면 같은 경우는 거의 평면에 근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최대 원호 반경이 많이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수평인 거. 직선을 스플라인 형태로 나오면 이게 약간의 뭐 얼마 정도의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걸 가지고 원호 형태로 출력을 하다 보면 이 반경이 엄청나게 크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걸 이제 제한을 두는 건데 일단 기본값은 0.2에서 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두고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 눌러 볼게요. 누르고 나서 재생성을 했을 때, 자, 재생성을 했어요. 그러면 경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죠. 자, 얘를 딱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죠? 여기서 키보드 S를 눌러 볼게요. 누르면 돌아가네요. 별 차이 없네요. 좀 많이 생성된 건 똑같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조건에서 뭘 바꿀 거냐면
이 경로가 지금 직선 구간하고 원호 구간이 어딘지를 육안으로 좀 보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면 경로를 표현할 때 직선 구간의 색깔, 하늘 색깔, 원호 구간, CCW는 이제 시계 방향이죠. CCW는 반시계 방향인데, 원호 형태의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얘를 바꿔놓으면 육안으로 바로 이게 원호 형태인지 직선 구간인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시계 방향 파란 색깔로 바꿀게요. 얘도 그냥 같이 파란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냐면 직선 구간은 하늘 색깔로 표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원호 구간은 파란 색깔로 표현하겠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경로를 다시 한번 쭉 당겨 보니까, 아, 여기밖에 없네.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지금 이게 파란 색깔로 보이거든요. 파란 색깔 육안 뒤에 잘 안 보이니까, 그러면 다른 색깔로 바꿔볼게요. 노란 색깔로 바꿔볼까요? 노란 색깔 기존에 쓰고 있으니까 조금 밝은 색깔, 밝은 색깔로 경로를 뭐 이걸로 해보죠. 이렇게 해서 52번 다시 이제 경로를 확인해. 여기 약간 색깔이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건 없네요. 거의가 지금 이 공차 범위로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여기도 이제 직선 구간이 있는데 원호 구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거의 수평 구간인데, 우리가 여기도 지금 원호가 있는데 원호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원호가 없네요. 그래서 원호를 좀 더 좁히기 위해서 거리기 값을 좀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거리기가 100분의 2라고 되어 있는데, 공차값을 좀 더 줄여볼까요? 최소 반경. 여기서 얘를 좀 줄여볼게요. 0.1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0.1로 하면 100분의 5, 100분의 5인데, 자, 공차를 좀 크게 줘서 다시 한번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보면 특별한 게 뭐 거의 비슷하네요. 이 구간에서만 지금 생성이 되고, 여기도 지금 원으로 생성이 되고 싶은데 생성이 안 되네요. 여기는 원호로 생성이 안 되고 그냥 직선 구간으로 생성이 되는데, 여기 비율을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한번 3대1로 해보죠. 3대1로 해서 원호 구간을 좀 키우고 싶은데, 이제는 많아졌네요. 지금 보시면은 원호로 생성된 게 많죠. 지금 색깔이 다 원호 형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지금 무슨 얘기냐면, 거르기 공차를 이제 가공 공차가 100분의 2호로 경로를 생성했는데, 그걸 가지고 걸러내는 그 과정에서 직선 데이터를 원호로 변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좀 거르기 공차를 좀 많이 주고 크게 줬다는 얘기죠. 크게 주고 가공 공차. 이 가공 공차는 처음에 이제 컴퓨터가 계산하는 공차예요. 시스템을 잘게 쪼개고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생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원호로 변환할 때. 이 변환할 때를 좀 크게 준 거죠. 자, 얘를 다시 100분의 2로 바꿔볼게요. 100분의 1을 바꾸면 이 공차 범위 내에서 얘는 좀 크고 얘는 작게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자, 경로를 확인했을 때, 자, 원호 형태로 이제 출력이 됐죠. 다 원호 형태로 출력이 됐고, 지금 좀 그 직선 구간은 거의 없죠. 부드럽게 나오고, 부드럽게도 나오면서도 그 원래 있던 것하고 거의 일치하죠. 직선 구간보다는. 여기 직선으로 했을 때는 얘가 좀 각져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부드럽게 나오죠. 근데 이게 지금 한두 개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그 도형이 크거나 그러면 계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면 계산 공차가, 가공 공차가 엄청 작아지잖아요. 이게 지금 1000분의 5거든요. 1000분의 5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100분의 2하고 1000분의 5하고는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죠. 계산 시간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컴퓨터가 계산할 때 그만큼 많은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공 공차를 세밀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또 거르기 위해서 부드럽게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차가 100분의 2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장점이 뭐냐면,
실제 머신센터에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기계가 부담이 덜해요. 블럭수가 적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거르기를 하지 않잖아요. 거르기를 하지 않고 하는 거하고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데이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해보면,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조건에서 거르기를 체크를 하지 않을게요. 안함으로 체크한 상태에서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출력되는 걸 보면 지금 이 점 데이터 있죠. 점 데이터가 많잖아요. 직선으로만 다 소화를 하기 때문에 많은데, 얘를 얘로 하면 듬성듬성 있어요. 점 데이터가. 자,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크기를 보면 얘는 33.6kg, 얘는 79.7kg예요. 그래서 코드를 출력했을 때도 현재 얘를 출력하는 거하고 얘는 1번으로 출력을 해볼게요. 자, 얘가 지금 원호 형태로 출력이 된 거죠. 이건 이제 파란 색깔 원호니까. 원호 형태로 출력을 했을 때 현재 이 블럭 수를 보면은 라인 수가 167라인이에요. 167. 그럼 얘를 출력을 해볼게요. 자, 현재 얘 라인은 827라인이에요. 다 직선으로 출력했거든요. 모든 데이터를. 점 데이터로. 여기서 경로에서도 점 보기를 체크하면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얘 같은 경우는 점 보기를 해도 점이 듬성듬성 있어요. 블럭도 작고, 그러니까 면인도 부드럽게 나오고, 그렇다는 얘기죠.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적용 공차 보면 대상 가공 경로에서 두 점 간 간격과 직선 또는 원호 이송 경로의 길이가 항목에 입력된 값과 같거나 작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해당 경로 구간을 삭제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앞으로 찾기는 위 적용 공차 항목의 설정값을 기준으로 비교될 대상 가공 경로의 연결 개수를 설정하는 기능으로 1에서 100까지 입력 가능하나 100 이하로 입력하면 거르기 시행 속도는 신속한 방면, 최적화 효과는 감소된다. 기본적으로 그냥 그 한방향 거르기 앞으로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1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본값으로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기본값으로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방향 거르기는 거르기 실행 시 공구의 왕복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공구 진행 방향의 한쪽 방향으로만 거르기 설정하는 기능이다. 우리가 이제 경로를 이제 시작과 끝이 있을 때, 시작에서 끝으로 쭉 갈 때 한쪽 방향으로만 다시 이제 돌아오는 형태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경로를 뭐 체크하겠다, 그런 개념인데, 뭐 체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기본값은 체크 안 돼 있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실행 시 공구의 왕복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공구의 진행 방향의 한쪽 방향으로만 거르기 설정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XY 평면, YZ 평면, 그 다음에 그 XZ 평면, 이게 18, 17, 18, 19 평면을 뜻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2D는 17평면을 쓰기 때문에 XY 평면만 사용하시면 되겠죠. YZ나 뭐 XZ도 체크를 하게 되면 시스템이 이쪽 방향으로도 원호로 생성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자, 관통 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관통 길이, 입력된 길이만큼을 사용자가 지정한 가공 깊이에 추가하여 절삭하는 소재의 하단 절단면을 미절삭 부분 없이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본주에 우리가 가공 깊이 Z-20 소재가, 이게 Z가 0이다. Z0에서부터 -2까지 20까지 작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연결 조건에서 재료 상단을 0으로 하고 가공 깊이를 -20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공구가 여기까지만 딱 작업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보통은 이제 공구 끝이 소재 바닥에 딱 일치해서 경로를 생성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약간 뭐 미제삭된 부분도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약간 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기본 내가 입력된 값에서부터 뭐 한 1mm 정도를 더 내려가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관통 길이에다가 내가 1이라는 값을 넣잖아요. 그러면 내가 연결 조건에서 Z값 가공 깊이를 마이너스 20으로 줬으면 이 1mm라고 하는 관통 길이 값을 넣으면 총 그 Z 가공은 Z-21에서 작업이 돼요. 즉 여기 1이라고 하는 값만큼을 더 내려가서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더 깊이를 더 주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쓸 일 없어요. 얘를 쓰면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관통이라고 하는 게 나도 모르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관통은 기본적으로 체크가 꺼져 있잖아요. 꺼져 있는 상태에서 저거 없어도 줄 수 있는 기능들이 많아요. 여기에서도 줄 수 있죠.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1 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만큼 더 내려가서 움직이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마이너스 1만큼 더 줘버리면 되죠. 마이너스 1. 총 마이너스 6을 넣어버리면 되지. 그러면 작업자가 내가 지금 어느 깊이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잘못해서 체크해 놓은 것을 내가 깜빡했어. 1이라고 체크해 놨어요. 깜빡하고 나서 나는 이것도 0을 주고 여기만 생각하고 마이너스 5까지 하겠다. 마이너스 5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경로를 생성했는데 실제 출력하고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더 먹어버렸더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심결에 이 관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안 했을 경우에 지금 보면 마이너스 6에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거를 관통을 내가 체크해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제 무심결에 그냥 건너뛰어버리면 그 관통 길이만큼 더 내려가서 경로가 생성될 수가 있거든요. 무심결에 그냥 막 체크하다 보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굳이 관통 길이를 쓸 일은 없겠다. 자, 탭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탭이라고 보면 일반적으로 앞나사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탭 가공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탭은 건너뛰는 걸 얘기해요. 탭. 우리가 키보드에서 탭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삭하지 않고 건너뛰는 거예요. 구간을. 그런 걸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스크랩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철판을 어떤 형상으로 따내야 될 때, 이게 이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타원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소재를 좀 크게 설정을 해서, 보면, 여기를 세로 설정을 200 정도 줘볼까요? 200. 소재가 뭐 이렇게 설정이 됐다라고 치고, 소재 두께를 한 10 정도 주고 있습니다. 10 정도 주고요. 소재 판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공 조건에서도 여기다 마이너스 10을 넣어볼게요. 자, 재생성했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모의 가공 해보면 화질을 높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툭 떨어져요. 그죠? 자, 떨어지는데 얘가 맨 마지막 경로에서요. 작업을 할 때 지금 1mm씩 내려가서 쭉 작업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서 가령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가공을 했어요. 그러면 가공하다가 이 정도 왔을 때 이 정도 오게 되면 또는 뭐 거의 근사하게 오게 되면 여기 붙어있는 부분이 작죠. 여기는 무겁고 그러니까 이게 축 처지겠죠. 하중이 걸리겠죠. 밑으로. 그러면 이게 내려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공구를 쳐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면서 좀 붙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울어준다는 얘기는 이 밑에 부분이 이렇게 가면서 공구가 내려갈 때 이 공구 부분을 부하가 갑자기 많이 걸려서 때릴 수도 있고 이 공작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충격으로 공구가 깨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맨 마지막 경로에서 이 부분에다 살을 붙여놔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를 작업할 때 이게 쭉 쳐져 가지고 공구를 때리거나 공작물이 튀어나가거나 그럴 일이 없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건너뛰게, 절삭을 건너뛰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기능이 탭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 탭을 보면 조건에서 뭐가 있냐면 탭 부분이 여기인데요. 체크를 하시면 이 부분이 뭐냐면 경로가 이렇게 공구가 이동을 하다가 절삭에서 쭉 이동을 하다가 특정한 부분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살이 붙어 있겠죠. 붙어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고 공작물을 붙여 놓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우표를 뜯을 때도 그 뻑뻑뻑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걸 뜯을 때도 뜯기가 편하죠.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붙어 있는 구간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탭의 수라고 하는 것은 붙여 있는 구간을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 둘, 셋, 네 개 이거를 균등하게 분할해서 할 거면은 이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네 개가 붙는 거고, 거리로 할 거면은 이걸 체크해서 거리 값을 주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특정한 부분에서 붙어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탭수를 체크해 볼까요? 탭수를 체크해서 4개를 하겠다 체크한 상태에서 재생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걸 잘 보시면 맨 마지막에 했던 것이 경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보면 여기는 이제 다 밑에까지 작업을 했죠. 근데 여기는 살이 이렇게 올라가서 경로가 생성됐다는 얘기는 이만큼이 미저싹된 부분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모의가공에서 확인해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살을 붙여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많이 붙여놨네요. 아까 탭 높이를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탭 높이가 두께를 1mm가 지금 높게 되어 있거든요. 1mm? 1mm면 높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깊이 가공해서 1mm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탭을 좀 더 낮춰보죠. 여기를 0.5 정도 하고 이 너비 값을 줄이겠습니다. 한 이 정도. 줄여서 이게 남겨놓는 양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많이 붙어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너무 줄였나? 떨어져 버리겠네요. 여기 폭을 계산하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은 여기를 2를 한 5 정도? 폭이에요. 폭. 남겨놓는 폭. 이런 식으로 남겨놓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은 나중에 뭐 뜯어내면 되겠죠.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뜯어내면 충분히 뜯어지니까 해가지고 단돌이 하시면 어떤 소재를 모양을 딸 때 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탭 기능에서 아까 임의의 위치에서 이제 탭을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4등분을 해서 이제 4군데를 탭을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거리값을 내가 정해서 그 거리값으로 이제 최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리값을 내가 얼마를 주냐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는 형태로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대상 도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거리값이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한 이 정도 찍어 볼게요. 이 정도 거리에서 탭 간 거리, 탭 사이 거리를 한 26점 얼마 정도 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이제 그 탭 간 거리를 줬기 때문에 아까는 4개였었는데 지금 여러 개 생성됐죠. 탭 간 거리를 임의의 점을 찍어서 그 거리의 값만큼을 균등하게 남겨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이제 탭의 개수가 좀 많아지는 형태를 이렇게 취할 수 있겠죠. 근데 균등하게 최대라는 용어가 붙은 게 이제 그 값에서 그 값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탭을 남기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이제 거리값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위치를 이제 임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선택을 눌러서 가령 여기를 찍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찍히죠. 자, 이럴 때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자동 커서 위치에서 근접점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하시고 하면 이 점을 찍을 수가 두성이 안 찍히나? 근접점을 찍으면
찍힐 텐데, 뭐 일단 안 찍히네요. 접하는 점으로 할까? 접하는 점. 다른 것들은 다 끄고요. 다 끄고 근접점만 체크한 상태에서 갖다 들이대면 이게 근접점이 될 건데, 요구되는 위치에서 탭을 선택한다. 지금 기존의 어떤 조건에서 탭이 선택되는 것 같은데, 위치를 이제 찍는 건데 위치가 좀 부정확하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보면은 탭에 대한 사각 형태의 위치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는 뭐냐면 내가 사전에 탭을 만들고자 하는 부위에다가 점을 생성시켜 놔요. 근데 그 점이라고 하는 게 이 대상 도형상에 있어야 돼요. 점이. 그러면 그리기에서 점을 선택한 다음에요, 위치 지정을 클릭하시고 이 지금 근접점을 체크해 놨기 때문에 이 대상 도형에 이게 붙어서 점이 생성되거든요. 근데 이때 그 점의 형태를 사각형으로 해 주셔야 돼요. 사각형으로 해놓고 이게 찍잖아요. 그러면 내가 찍은 점, 이 찍은 점에서 생겨요, 그게 탭이.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은 근접점을 체크해 놓고 해야 돼요. 왜냐면 이 대상 도형상에 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얘를 수동하고 이걸 체크를 하시면 탭에 대한 사각 형태 위치를 사용하겠다. 그 위치를 중간점으로 이렇게 놓으시고 확인을 하시면, 재생성을 하시면 현재 이 탭이 있는 부위에 가서 생겨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중간 위치, 여기도 중간 위치에 가서 탭 부분이 생겼죠. 이렇게 여기도 중간 위치에 가서 탭이 생겼고, 이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탭을 만들 때 주로 쓰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 그냥 무작위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딱 원하는 부위에서만 떨어지지 않게, 소재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점을 만들어 놓고 그 부위에서 탭을 생성시키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그 탭이 이렇게 생성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컷오프 작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방금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탭을 해서 미절삭된 부분을 남겨놨잖아요. 근데 이 미절삭된 부위만 제거하는 툴패스가 필요할 때, 그럴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는 제거가 됐으니까 여기에다가 뭐 크램프를 다시 한다든지 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해놓고, 이 부위가 이제 붙어있기 때문에 이 붙어있는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툴패스로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경로로. 그래서 이 조건에서 보시면은 탭 컷오프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얘를 체크를 하시고 전체 윤곽 가공 다 끝내놓고 이 탭 그 컷오프 부분만 경로를 생성하겠다라고 얘를 체크하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돌고 나서 이 부위를 제거하는 툴패스, 이 탭 툴패스거든요. 이 툴패스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얘가 여기에서부터 이 부위만 제거하고 빠져나가는 거죠. 보통 뭐 이건 잘 쓰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게 쓸 일이 있을 때는 별도로 얘만 그 따로 경로를 생성하는 게 좋겠죠. 분리된 작업으로 하면 이 작업이 다 끝내고 나서 별도의 경로를 얘를 생성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얘는 그 탭 작업이 들어간 거고요. 얘가 이제 그 컷오프 한 거, 컷오프 한 게 이건 없다. 컷오프 한 툴패스만 따로 출력을 하는 거죠. 작업하고 나서 미절삭된 부위에 대한 것만 얘가 출력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이게 쓸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근데 이거는 이제 가령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이 부분에 이제 탭을 남겨놨으면 기존에 이 부위는 다 제거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클램프 장치를 해서 클램프를 하고 나서 다시 이 툴패스를 생성을 해서 이 부위만 딱딱딱 제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클램프 풀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떨어질 수 있겠죠. 손으로 이게 제거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깔끔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용도로 컷오프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윤곽가공 경로에서 또 좀 빠진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측면 탭 했었고, 탭은 뭐 거의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일단 꺼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 가공 다 했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로타리 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위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령 이제 그 우리가 원통에다가 홈을 파야 될 경우가 있어요. 삭제를 하고요. 대상 도형을 삭제를 하고 원통을 그려 볼 텐데 작업 평면을 우측면으로 잡고요. 우측면.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측면을 잡고 여기에다가 원형을 그려 보겠습니다. 원 그리기에서 아까 오스냅을 꺼놨죠. 얘를 전체 켜기 하고 각도 접하기 법하기 근접점 끄고 여기다가 원을 이렇게 그릴게요. 원 파일을 100파이로 그려보겠습니다. 100파이로. 이게 100파이로 원을 그렸어요. 우측면을 작업 평면으로 잡고 평면을 우측면으로 잡고 100파이짜리를 그렸습니다. 100파이짜리를 그렸고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다가 한 바퀴를 돌아서 돌아올 수 있게 그 나선을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그리기에서 지금 나선 헬릭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얘를 가지고 일단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센터를 찍어 놓고요. 반경값은 이제 50이 되겠고 50 이거하고 이제 일치하게 지금 원형을 그리는 건데 피치 값을 한 바퀴 돌아갔을 때 피치 얘를 한 50 정도 줘보겠습니다. 50 정도 줬고 시작하는 위치가 지금 여기로 되어 있는데 한 바퀴만 지금 돌릴게요. 한 바퀴만 돌려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거를 좀 이동을 시켜야 되겠네. 50이니까 센터 포인트 위치를 Shift 버튼 눌러서 얘를 체크하시고 Z-50이라고 입력을 해서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그 여기 원이 있는 부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바퀴 돌았을 때 50만큼 똑같은 파이로 해서 일단은 여러분 잘 이해도 안 갔을 것 같은데 얘 색깔을 잠깐 바꿔놓고 보면 이건 이제 2D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2D 작업인데 얘가 이제 부가축 형태를 취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원형인데 그러면 얘를 롤 기능으로 펼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평면 이제 다시 작업 평면으로 놓아볼게요. 평면 놓을게요. 평면을 놓은 상태에서 그 우리가 예전에 이동 기능에서 이 나선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나선으로 돼 있는데 공구가 원통 소재에다가 얘를 홈을 하면 팔려고 그래요. 홈을 팔려고 하는데 지금 소재 설정을 한번 원형으로 해볼까요? 재료 설정에서 우리가 이제 원통 형상으로 소재를 설정할 수 있어요. 소재 파일을 100파일. 이게 50인가? 지금 이게 이게 길이구나. 얘를 100 정도 주고, 얘도 100으로 주죠. 100으로 주고, x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이 정도로 확인해보죠.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소재가 되어 있는데 x로 마이너스 100이라고 해야 되겠다. 소재 설정할 때 여기를 마이너스 100 정도 주고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소재가 이렇게 설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원형으로 작업을 만약에 해야 된다. 현재 이 상태에서 얘를 체인으로 잡으면 이거는 이제 부가축 형태가 돼요. 다축 가공 형태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얘를 펼치는 거예요.
지금 얘를 그렸잖아요. 얘를 그렸는데, 자, 이거를 직선 형태로 펼칠 수가 있습니다. 롤 기능을 이용해서 펼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동해서 보시면은 여기 롤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얘를 이용을 해서 현재 얘를 지금 이거는 평면에 있는 것을 원형 형태로 화살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많은 거거든요. 이건 말기고 얘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평면화 시키기 때문에 얘가 펼치는 거예요. 펼치는 것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회전축은 뭐냐? X축이다. 이게 회전축 원통이 X축 방향으로 되어 있죠. 축 방향이. 그 다음에 방향은 CW, CCW인데 이제 CW로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직경은 100.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펼쳐져요. 그러니까 이 나선이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평면 보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50이죠. 50만큼 X축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직선으로 펼쳐지는 건데, 지금 원통이고, 이거는 이제 이 원통 형상을 직선 형태로 바꿀 때 얼마만큼 공차값을 적용하겠냐는 건데, 기본적으로 0.5로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얘를 펼쳤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생성이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생성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 위에서부터 지금 생성될 수 있게 지금 시작 위치를 90도? 마이너스 90도겠다. 이거를 마이너스 90도만큼 위에서부터 생성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0도만큼 여기서부터 생성이 돼서 이렇게 여기서 끝날 수 있게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변형을 시켜놓고 확인을 한 다음에 현재 얘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해요. 여기서 윤곽 가공을 체크해서 외곽에서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들어가죠. 체인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체인을 선택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공구를 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보랜드밀이죠. 보랜드밀 18짜리 18로 되어 있네요. 평행드밀 아니고 보랜드밀 이걸로 작업하는 걸로 하죠. 그리고 절삭 조건에서는 이제 안함으로 체크를 해서 공구 중심이 그대로 그 대상을 따라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얘는 2D 형태로 하겠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깊이 가공 없고 진입복귀도 일단은 무시하고요. 연결 조건에서는 이제 재료 상단은 0으로 하시면 되겠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5 정도. 자, 근데 지금 얘가 우측면에서 봤을 때 Z값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F4를 눌러보시면 Z가 지금 값이 있죠. 값이 지금 없이 평면상에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대상을 평면화를 시키겠습니다. 얘를 이동해서 투영 이동으로 0으로 이동시키겠다 체크를 해서요. 다시 체인을 이걸로 하고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얘가 절삭 조건에서 아까 이게 3D로 돼 있었잖아요. Z값이 다른 대상은 3D로 표현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경로를 생성하면 지금 이 경로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 가서 그냥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 윤곽 가공이죠. 지금 보이는 것은. 윤곽 경로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원통 형상으로 말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로타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축 대체를 하겠다 체크를 하시고, 축 대체를 할 때 지금 얘가 회전하는 방향이 이제 Y축이 출력이 안 되게 하는 거거든요. Y축을 회전은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회전 형태로 바꾸는데, 아까 우리가 변화할 때 CW 변화했을 때도 CW 변환하고, 이거를 100 정도를 주겠다 하시고, 풀기의 반대가 말겠다니까,
이걸 체크해 주시고요. 재생성을 해 주시면 얘가 이렇게 말려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경로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플레이를 하게 되면 공구가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말리면서 경로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2D를) 이제 원통 형상으로 변환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서 얘를 모의 가공을 할 때, 설정에서 지금 제로 설정, 원통 형상이고, 최소점은 -100, 0,0, 직경은 100짜리 하겠다 체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 동작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부가축인데, 이거는 그 회전하는 그 회전 각도에 해당하는 것을 Y축 형태를 회전 형태로 바꾼 축 대체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원통 형상의 대상 도형이 있으면 그 대상 도형에서 커브를 추출해내야 돼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그 나선형을 우리가 그렸어요. 여기서는 이 나선 형태를 그렸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원통 형상에서 내가 가공하려고 하는 그 커브 자체를 거기서 추출해내서 걔를 평면화를 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즉 평면화를 시킨다는 얘기는 롤 기능으로 펼친다는 얘기죠. 얘를 펼쳐야만이 얘가 윤곽가공으로 대상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펼치고 나서 그 대상을 가지고 이제 2D 경로를 생성을 하고, 그 2D 경로를 여기 부가축 형태에서 말아서 경로화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코드를 출력을 하게 되면, 회전축은 A축이기 때문에 여기에 A축이라고 하는 게 출력이 돼요. 지금 A축이 계속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A라고 나와 있죠. 이게 부가축이 A인데 A축이 계속 바뀌죠. 지금 여기서는 잘 표현이 안 돼요. 현재 얘가 3축 형태라서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지금 Z 값이 내려가서 Z가 이제 그 반경이 50이잖아요. 직경으로 따지면은 100이니까 Z가 50인 지점이 그 표면 상단이거든요. 그래서 Z가 45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5만큼이 지금 절삭이 된 상태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에서 지금 X가 움직이면서 A도 같이 움직이죠. X가 움직이면서 회전축, A축이 같이 움직이는 형태로 계속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날 때 시점을 돌아오고, 그다음에 Z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 인덱스 작업을 할 때 이런 형태로 하고,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이 부분이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드릴 가공을 보겠습니다. 드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멍 작업하는 거죠. 예, 윤곽 가공은 이제 평면 형상의 윤곽 체인을 따라가면서 절삭하는 건데, 이 드릴은 대상 점 포인트만 지정해주면 그 포인트에서 사이클이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 위치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위치를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선택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죠. 드릴 가공 위치 선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자, 여기다가 다시 사각형 형태를 한번 그려서 70에 70으로 그려서, 자, 여기다가 제가 원을 그리는데, 그리기에서 원호에서 여기다가 원을 파이가 12짜리를 그려볼까요? 파이 12짜리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원을 고정시켜서 이렇게 12짜리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얘를 10짜리를 그렸고요. 다시 8짜리를
겹쳤네.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내가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드릴 작업을 할 거냐,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럼 가공 경로에서 이제 드릴 가공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시고, 자, 기본이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수동이에요, 수동. 수동이라는 얘기는 내가 일일이 하나씩 찍겠다는 얘기예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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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찍는 게 수동이거든요. 수동. 이 상태가 수동 상태고, 자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점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원들이 있는데, 이 원의 센터에다가 내가 점을 생성하고 싶어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점에 보시면, 자, 그러면 먼저 생성을 해볼까요? 자, 이 현재 이 원의 센터에다가 내가 점을 생성하고 싶다. 그게 이제 그리기에서 점에 보시면, 여기 그 작은 원호 센터점 생성하는 게 있어요. 얘를 체크를 하시고, 이제 원들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고, 이 값보다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가 12짜리잖아요. 근데 반경이니까 12에 6이죠. 한 7 정도 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제 지금 엔터 치면 엔터 대상 선택하고 엔터 쳤고,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이제 확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확인을 체크하시면 이렇게 점이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원들의 센터에다가 점을 생성하는 건데, 아까처럼 이제 그 크기를 제한을 두고자 한다면 최대로 그 인식하려고 하는 원의 크기 값, 반경값을 입력을 하시면 그 반경 이하의 원에다가만 생성을 해요. 그러니까 원이 아주 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제외시키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점을 내가 생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해서 아까 이 자동이라고 하는 걸 쓰기 위해서 한 건데, 이 자동이라고 하는 기능은 점만 인식해요. 점만. 그래서 점이 사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얘가 물어보는데, 첫 번째 점을 선택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점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점을 선택하래요. 그럼 두 번째 점을 선택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을 선택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여기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선택하네요. 그럼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찍고 그 다음부터는 가장 가까운 점을 선택해서 어디까지? 이 종점 위치까지 자동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별로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지금 이 작업에서는. 근데 이 자동이라고 하는 기능이 어디에 활용이 되냐면,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점들을 다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윈도우라고 하는 기능으로 선택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 자동이라고 하는 그 원래 기능을 쓰려면은 어떤 경우를 쓸 수 있냐면, 그 그리기에서 가령 스플라인으로 아까 타원을 그렸었는데, 타원을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센터점을 이쪽으로 옮겨서, 자, 그린 다음에 이 타원 상에다가 내가 어떤 이제 점을 생성하고자 할 때,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면 이럴 때 이제 그리는 게 그 그리기에서 수정에서 그 많은 요소로 자르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이것도 되고, 그리기에서 점에서 보면 점에서도 그 요소 분할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체크하신 다음에 얘를 체크하고, 간격, 거리값 한 50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점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요. 지금 이제 개수로 했는데 거리값도 입력해도 돼요. 거리를 2.5다 그러면 2.5mm 간격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거리값이 이게 차이가 있죠. 2.5씩 하다가 맨 마지막에 짜투리가 남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제 개수로 하게 되면 일정한 간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거를 뭐 40으로 하겠다 체크하고 엔터를 치면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에서 자동을 체크하시고, 첫 번째 선택하고 두 번째 선택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찾아가요. 이렇게. 지금 다 선택이 된 거예요. 점들이. 여기 보시면 점이 39의 점들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뜨는 거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확인 누르면 여기에다가 드릴 작업을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공구 설정 같은 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